13일 어제죠. 프로야구 신인 2차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앞서 1차 지명에 10명의 선수들을 각 구단이 한 명씩 먼저 뽑았죠. 2차 지명에서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100명이 새롭게 프로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앞날에 멋진 도전과 성장 그리고 성취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구단 단장들 그리고 스카우트 담당자들과 빠짐없이 제가 어제 오늘 컨택을 좀 했습니다. 10개 구단의 기대, 흥분 들어볼 수 있었고요. 각 구단의 스카우트 의도 그리고 뒷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10개 구단을 다 짚어보려고 하니까 분량이 좀 넘칩니다. 제가 15분 이상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두 편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명 순서대로 5팀 그리고 또 5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번 시간 하나, SSG, 삼성, 롯데, 기아입니다. 다음 시간은 키움, LG, KT, 두산, NC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투수가 우세합니다. 매번 보면 신인 드래프트 지명에서는 아무래도 투수들이 많죠. 100명 중에 투수 52명, 포수 11명, 내야수 20명, 그리고 외야수 17명이었습니다. 역대 신인 드래프트를 봐도 투수가 많고 상위 픽으로 갈수록 투수가 좀 많죠. 계약금도 투수가 많고 투수는 기량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구속이라든지 제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수치로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수는 좀 많이 모아두면 좀 든든하잖아요. 앞서 구단별로 1차 지명을 한번 보면요. 그때도 투수가 7명, 내야수 2명, 포수 1명이었습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도 투수가 강세입니다. 자, 구단별로 원하는 포지션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편차가 좀 심합니다. SSG는 누가 봐도 투수가 좀 태부적인 상태여서 8명이 투수. 롯데는 올해 야수 위주로 좀 봤습니다. 투수가 2명밖에 없죠. 드래프트 목적 중 하나는 리그 전력의 균형을 잡아서 경기에 좀 박진감을 더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전년도 하위권 팀들이 더 좋은 선수를 뽑을 기회를 먼저 찍게 됩니다.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박준영 선수 데려갔군요. 하나가 세강구 투수 박준영 선수를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제가 2주 전 영상에서 직접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세강구 에이스 박준영 선수에 이어서 2라운드에서 순천 효천고죠. 포수 허인서 선수를 픽을 했는데 포수가 하나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도 그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카고컵스 마이너 출신이죠. 외야수 권광민 선수를 5라운드에서 뽑은 건데 하나 고위 관계자 얘기입니다. 권광민은 우리 스카우트 팀에서 트라이아웃을 전후로 팔로업을 계속했고 히스토리가 참 많은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파워툴이 있는 외야수 그리고 주력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느린 것은 아니다. 체격에 비해 평균 이하는 아니다. 이 말은 이제 빠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엄청 느리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빠르다는 건 아니고 느린데 엄청 느리진 않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송구 능력도 체크를 했고 군필 병역을 마쳤고 좌타 외야수를 5라운드에서 뽑았고 빠른 시일 안에 로스터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게 하는 것 선수를 성장시키고 빨리 적응을 시키는 것은 구단의 숙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드래프트 만족하고 문동주, 박준영을 잡았죠. 1차에서 문동주 선수 그죠? 정말 좋아했고 2년 전에도 강재민 선수가 지금 현재 리그 탑 불펜 투수인데 재작년에 4라운드에서 픽을 한 선수다. 우리 스카우트 팀이 성적에 묻혀서 그렇지 약진하고 있다. 성과는 시간이 필요하고 스카우트 파트가 선수들을 잘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눈여겨봤던 또 한 명의 연고 선수 천안 북일고 외야수 박찬혁 선수는 키움 히어로즈가 1라운드에서 이제 픽을 해갔는데 키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하나 관계자 얘기입니다. 박찬혁은 1라운드 픽을 우리도 예상했다니까 다른 데서 데려갈 거로 예상을 했고 하나는 1라운드에서 박준영 선수를 찍었으니까 우리 시나리오 대로고 타 팀도 다 전문가 아니겠느냐. 보통 2라운드, 3라운드까지는 예상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맞더라. 변수는 5라운드 이후부터인데 그래서 각 팀이 그때 많이 타임을 부른다. 허인서 선수. 허 선수에 대해서는 허인서 선수는 앞에서 안 빠져나가기를 우리가 정말 바랬다. 빠져나가면 못 찍으니까. 우리는 허인서의 1라운드 픽 가능성도 봤다. 열어뒀는데 허인서와 우리가 3라운드에서 허인서 선수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3라운드에서 뽑은 유민, 배명구 외야수죠. 유민 같은 친구들은 지난해는 1라운드급 선수인데 고교 때는 좀 부침이 있고 아무래도 좋은 선수들을 많이 확보했다 얘기를 합니다. SSG입니다. 투수에 정말 올인했는데
SSG 랜더스의 고위 관계자 얘기입니다. 모든 팀이 매년 드래프트를 하고 나면 계획대로 됐고 만족한다고 한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10개 구단 다 제가 컨택을 했을 때 똑같이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같은 범주다. SSG도 만족한다는 얘기도. 최근 3년간 지난해까지도 상위 픽 1, 2라운드는 야수 위주였고 최근에 박종훈, 문성원 선수의 수술이 아니더라도 팀 내 투수 뎁스가 상당히 약화됐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아예 작심하고 투수 뽑았고 1, 2, 3라운드는 예상대로 됐고 나름대로 보관을 갖고 선수들을 뽑았다 그랬는데 SSG가 딱 약간의 보직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뽑은 게 있더라고요. 신현민 선수 1라운드 픽이죠. 선발 자원. 그리고 김도현 선수 2라운드 픽이죠. 마무리 후보. 박상우 선수 왼손인데 3라운드에서 뽑았는데 역시 불펜에서 어느 정도 좀 활약을 좀 해줬으면 하는 또 선발로도 나중에 쓸 수 있겠죠. 5라운드 이기순 선수 재능이 있는 선수고 신장은 크지 않지만 볼을 잘 때린다. 잘 성장하면 불펜에서 요긴하게 쓸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좀 비정상적으로 고교야구가 좀 운영이 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래도 아마야구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 5월에 드래프트를 했으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수도권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훈련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1년, 2년을 잘하는 선수가 많지 않았고 기복이 많고 지난해는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전지훈련이라도 했는데 이번엔 이제 그렇지도 못했죠. 그냥 3학년 때, 2학년 때 잘하던 선수가 3학년 때 조금 부진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팀들이 다 고민이 많았던 이번 픽이었다고 합니다. SSG 관계자 얘기입니다. 불안감을 안고 픽을 했고 여러 스카우트들의 의견을 종합을 했고 들었지만 라운드 픽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고민이 더 커졌다 얘기를 합니다. 또 SSG가 지난해 9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픽을 좀 앞에서 했죠. 관계자 얘기입니다. 앞에서 찍은 적이 참 오랜만이고 앞에서 두 번째 찍은 적이 언제인가 싶다. 오히려 더 부담스럽더라. 중간이나 뒤에서 뽑을 때는 지난해 상위권 성적을 냈을 때를 이야기하죠. 많아야 고민하는 선수들이 한두 명 정도였는데 그 선수들만 집중해서 딱 보면 되는데 앞에서 찍다 보니 선택지가 넓으니까 올해는 더 부담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부담이 컸다 얘기를 합니다. 삼성 얘기입니다. 예상대로 야수 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삼성은 지금 야수진의 고령화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 얘기입니다. 야수 쪽으로 집중했고 처음부터 우리 전략이 그랬고 구단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다. 다 집중하는 포지션이 다르더라. 모든 팀들이 만족할 만한 스카우트를 좀 했다는 눈치인데 우리는 원하는 선수를 포지션별로 얻었다. 1라운드로 뽑은 이 묽은고 내야수 김용웅 선수에 대해서는요. 고교 포지션이 유격수인데 우리는 사실 이 선수를 김용웅 선수를 3루수로 본다. 유격수도 괜찮은 선수지만 타격에 재능이 있고 어깨가 강하고 수비 부담에 유격수 수비는 좀 부담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어렵지 않습니까? 부담을 덜어주면 훨씬 더 잘할 것이고 사실 이원석 다음으로 3루 자원을 생각을 해야 됐고 3루는 고포가 필요한데 우리 팀은 1루 자원은 많다. 1루 자원이 많은 것이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다. 1루 자원이 많다는 것은 송구가 빼어나지 않은 선수가 많다는 이야기도 된다. 김영웅은 송구가 좋다. 기대도 크다. 1차 지명으로 뽑은 서울고 내야수 이재현은 유격수 자원이다. 김영웅은 3루가 맞다는 생각이다. 좌타자이기도 하고 장점도 있다. 삼성이 야수에 집중하는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절박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관계자 얘기로는 라인업을 보면 지금 죄다 조금 있으면 FA가 되고 나이 많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2010년대 중반 왕조 시절을 거치면서 주전들이 세대 교체 없이 고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변화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드래프트는 각 팀마다 보는 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위 픽은 오히려 좀 관심 있는 선수가 겹치죠. 저 선수 좋구나. 다 좋거든요. 하위 픽은 팀별로 아쉬운 포지션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덜 겹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롯데는 원했던 야수들이 계속 남아서 지명을 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좀 정말 좋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롯데 관계자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잘 치는 타자는 1라운드 5번째 픽 안에 다 빠져나간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방망이는 타고난다고 보는 시각이 많고 미국에서도 방망이를 아주 잘 치면 초반에 빠져나간다. 그 친구들이 성공할 때가 참 많았다. 투수의 경우 중간 픽에서도 대승하는 선수들이 우리 리그에서도 꽤 나온다. 우리 리그는 투수라는 안전 자원에 더 집중할 때가 많고 우리가 이번에 1라운드에서 뽑은 조세진 선수 타고난 방망이인데 잘 친다. 중거리 포고 고교생 치고 타석에서 굉장히 성숙하게 대처를 하고 변화구는 밀어치고 몸쪽 당겨치고 삼진도 좀 덜 먹고 파워도 꽤 있고 우타자이고 스윙 폼은 나승엽 선수가 정말 좋은데 조세진 선수도 스윙 결이 좋다 얘기를 했고요.
공도 잘 본다. 조세진 1m 83에 90kg인데 투수를 하다가 외야수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고 방망이도 1년 만에 이 정도 치는 것은 참 대단하다. 중학교 때 참 잘했던 선수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본다는 거죠. 롯데는 투수는 하이 라운드에서 좀 뽑고 야수는 상위 라운드에서 조금 뽑았는데 롯데 관계자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하이 라운드로 갈수록 원하는 야수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래서 작년에는 롯데가 제일 잘하는 선수를 뽑았답니다. 야수, 투수 상관없이 누가 더 잘해? 이 선수가 낫거나 뽑다 보니까 투수만 쫙. 이번에는 투수들이 장래성이 있는 투수가 잘 안 보였고 대신에 상위 픽에 뽑으려 했던 야수들이 계속 우리 차례까지 남아있었다. 3라운드 윤동희, KT로부터 받은 지명권이 3라운드 김세민, 6라운드 한태양이 우리가 찍을 때까지 남아있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1, 2라운드는 우리가 원했던 선수들을 바로 확보를 했다. 얘기합니다. 기아 얘기입니다. 김진욱 선수, 그러니까 지금 롯데 신인이죠, 올해. 이 선수보다 더 눈여겨봤던 최지민 선수, 고민 없이 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관계자 얘기입니다. 고위 관계자 얘기입니다. 스카우트 팀이 생각한 대로 선수들 잘 뽑았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1라운드에서 뽑은 최지민은 작년에 정말 좋았다. 지난해 강릉고에서 롯데 올해 신인 김진욱과 같이 둘이 잘했는데 우리는 1년이 지나면 최지민이 김진욱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아쉽게도 올해 봄에 발목을 좀 다쳤고 2달을 훈련을 못했고 폼이 좀 변했더라. 그래서 스피드가 좀 줄었다. 하지만 올해 137, 138, 139, 140 스피드로도 올해 13경기에서 7승 2패 평균 자책점이 0.90밖에 안 된다. 탁월한 성적 아닌가. 경기 운영 능력이 참 좋다 그럽니다. 스피드라든지 다른 부분도 프로에 오면 더 좋아질 여지가 있어서 픽을 했다는 건데 관계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작년에는 스피드가 더 좋았다. 맥시멈이 한 145. 경기 중에 142, 143을 계속 뿌렸는데 꾸준히 이 정도 뿌리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특히 고교생이. 올해는 페이스가 좀 떨어졌지만 우리 왼손이 필요했고 투수의 스피드라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선수들일수록 더 그렇고 부상 때문에 훈련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스피드는 숨어 있다.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2, 3년 지나면 금방 나온다.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드래프트는 1라운드 첫 픽이죠. 이 선수들 정도를 빼면 선수 뎁스가 좀 약했다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갈수록 학생 야구 기본기가 약해져서 걱정이 크다. 폼이 좋은 투수가 많지 않다. 얘기를 합니다. 올해 학폭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서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란이 크진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아직은 없는데 물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NC 다이노스가 1차 지명을 했던 김유성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 뭐 중학교 때 일로 학폭위를 했고 또 법정으로 또 가서 이야기가 좀 있었죠. 지명 철회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신인 2차 드래프트를 앞두고도 학폭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컸던 사안이었고 올해부터는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클린 베이스볼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나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구단은 보상픽을 제공을 하는 게 구단이 지금 정말 전면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논란이 훨씬 좀 덜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몇몇 선수들을 놓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학폭위가 열리거나 한 선수들은 없었고 구단들도 이제 이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일부 구단은 고민은 했지만 문제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야기가 뭐 뒤에서 이야기가 들리는 선수들을 픽을 했습니다. 대신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문제 없음을 체크한 것으로 제가 또 파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스카우트 팀이 꽤 오랜 시간을 간접적으로 파악을 좀 했다고 합니다. 복수의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 구단 관계자도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던 만큼 아마도 뭐 자신들이 뽑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픽 순서가 맞다면 픽을 했을 거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복수의 구단 관계자는 학폭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 중에 뭐 최상위 픽, 상위 픽은 뭐 어차피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고려할 사항도 아니었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